라이프 사인이란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말합니다. 세렌디피티, 동시성,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작가 알렉스 마쿠가 라이프 사인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죠. 저자 알렉스 마쿠는 과학을 전공한 후에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글쓰기가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서스펜스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세일럼으로 정도의 문제 같은 3권의 소설을 발표했고 또한 라이프 사인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프 사인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라이프 사인 과정은 내가 영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또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사사시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내가 중심을 잡고 내게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한 통찰력을 알려달라고 우주에게 부탁하는 능동적인 수행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구라도 살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의 해답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라이프 사인 과정은 간단하면서도 자유롭다. 자, 이제 무엇을 준비할까? 필기구와 일기장, 열린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놀이기구를 탈 준비를 하라. 앞으로 설명할 과정은 무척 능동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때때로 우주를 확인하고 영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으려면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 경우에는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부터 시작하면 된다. 라이프 사인 과정의 1단계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기인 점은 당연하다. 의도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기적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의도는 인생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만드는 열쇠이다. 우리는 의도를 통해 욕망을 실현한다. 생각은 강력하며 의지 발현의 열쇠이다. 생각이 형태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의미 있는 신호, 즉 라이프 사인으로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일단 인생의 한 분야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무엇을 알고 싶은지 생각하라. 깊이 생각할 준비가 안 된 분야를 무턱대고 고르지 마라. 살다 보면 길을 알고 싶은 분야가 많다. 하지만 한 번에 한 분야씩만 해야 한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할 시간이 있다. 우주에게 당신이 묻고 싶은 질문을 깔끔하고 간략하게 정리해라. 그 질문은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 애매하게 질문하면 대답 또한 모호할 수밖에 없다. 우주는 당신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모두 보내준다. 다만 질문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우주의 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로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하자. A 회사와 B 회사 입사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과 창업 중에 무엇이 최선일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경우 당신의 의도는 어떤 방향이 최선의 결정인지를 안내받는 것이다. 우주에게 질문할 때는 결코 질문 1처럼 하면 안 된다. 질문 1은 다음과 같다. A 회사나 B 회사, 창업 가운데 어디가 경제적으로 보상이 가장 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차라리 이렇게 질문하자. 질문 2. 오늘 저는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인지 안내를 구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오늘 저는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 A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인지를 안내를 구합니다. 질문 2나 3만으로는 묻고 싶은 내용을 충실히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족한 게 넘치는 것보다 낫다. 질문 1보다 나머지 질문들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질문 2와 3에서 당신은 대답을 기대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오늘이라는 신호를 구하고 시간의 한계를 설정하면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드러난다. 우주가 효과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제대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라이프 사인이 나타나기를 하루 정도 기다리는 것이 해답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질문 2와 3은 최고이자 최선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선택이 당신의 본질 혹은 영혼의 최선일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연봉이나 사업 기회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신에게 최고이자 최선이 아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건강도 좋지 않다. 질문 2와 3에서는 이번 생의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정확하게 말한다. 당신의 인생을 길게 볼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일 수도 있지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하락하는 중이거나 잠재돼 있던 다른 외부 요인이 사업의 성공을 방해할 수도 있다. 질문 2에서는 시작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부정적인 신호를 받았다면 이튿날 똑같이 질문에 분야를 바꿔서
다른 기회를 물어보면 된다. 아니면 이튿날 A 회사에 대해서, 그 다음날은 B 회사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이제 감이 잡혔는가?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옛날에 DTS에서 훈련받던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훈련을 갔을 때 그 훈련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은 우리의 머릿속에 실제적인 음성 혹은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 여러 가지 파편화되어 있는 그림들로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직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질문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A, B, C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한 번에 A에 대해서만, 그 다음날 B에 대해서, 그 다음날 C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나아가 볼게요. 나이프 사인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나이프 사인이나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루 중 어느 때에 길잡이를 받고 싶다는 의도를 정하라. 그리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그 의도를 떠올려라. 상기시켜 주어야 할 대상은 우주가 아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우리의 생각은 기대만큼 늘 굳건하지 않다. 온갖 일들에 치여 미묘하게 전해지는 영의 메시지를 자주 놓치게 된다. 나는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매일 하는 활동을 골라서 그날의 의도를 다시 다짐하도록 스스로 떠올리는 표시로 삼았다. 나는 음식과 음료를 택했다. 요즘은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마다 그날 내가 어떤 길잡이를 원하는지 다시 떠올린다. 덧붙여서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할 때는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대답을 듣고 싶다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라. 일단 우주에게 도움을 구했다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감지하라. 이 단계에서는 오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을 보라. 우주의 섬세한 맥동을 알아차리라. 일상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은 주위에서 지켜보라. 일상에 나타나는 패턴들을 찾아라. 특정한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 숫자, 상징, 거리의 표지판,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나 언쟁의 유형에 주목하라. 만나는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 패턴이 있는가? 1단계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었다면 2단계는 순진무구한 어린이와 같은 경외심과 신뢰를 품고 감지하는 것이다. 에피파니가 느껴질 때가 있다. 에피파니란 직관적인 이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거나 어떤 것의 의미를 느닷없이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거죠. 갑자기 소름이 돋거나 이거였어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위두유잖아요. 그때 챌린지 상금을 드리려고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역을 지나쳐 가야 되는데 어떤 수강생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내렸습니다. 2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서성이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반지에는 위두유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반지를 듣고 의미심장하다 하고 이제 죽기만 했습니다. 근데 KTX에서 올 때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걸 만들까? 채널명을 뭐라고 할까? 약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챌린지 100만 원 상금 당첨자분과 점심을 먹고 이제 강범우 작가님이랑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딱 이동하는 중에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코끼리 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조각상이 거꾸로 뒤집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에피파니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직관적으로 깨달은 거죠. 아까 그 반지 내가 물어본 응답이네? 그럼 유튜브 채널 이름이 위두유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누구랑 같이 하지? 지금 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뭘 해야 되지? 그러면은 강의에서 말했던 책들을 한 번 더 읽고 리뷰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채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작가는 에피파니가 일어나면은 감지하는 부분에서는 넘어가도 된다. 이미 깨달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에피파니를 느꼈던지 혹은 경험하지 못했던지 당신은 이제 우주가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대충 감을 잡았을 것이다. 이 다음 단계부터는 그것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당신이 가설로 세운 게 옳은지 혹은 그른지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신의 가설을 우주로부터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질문으로 다시 만들어 보면 된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전날 당신은 우주에게 경력 전환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전날 밤 여러 실마리를 골라냈고 라이프 사인 과정을 바탕으로
신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다. 오늘 나는 이번 생에서 지금 어떤 경력이 내가 종사하기에 최선이자 최고인지 길잡이를 구했다. 하루 동안 내게 온 신호는 다음과 같다. 차를 몰고 직장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더니 빌리 조엘의 노래가 나왔다. 돈고 체인징. 바꾸지 말라는 뜻이죠.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낸 이력서가 전송 불가라며 반송되었다. 친구가 유튜브에 올라온 새 그룹을 한번 보라고 권해줬는데 그 그룹 이름이 현상유지였다. 프랭크와 다음 주에 만날 장소를 정했는데 그가 가던 대로 가라는 표현을 썼다. 프랭크는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표현을 썼지만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묘하게 내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들렸다. 만약에 당신이 일기장에 이런 가설을 적어두었다고 하자. 영은 지금 상황에서 전직은 내게 최고이자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에피파니가 아니다. 100%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설을 증명하고 싶어진다. 이튿날 당신은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질문으로 다시 시작한다.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해답으로 가는 길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제게 최선이자 최고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함으로써 당신은 우주로부터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는 대답을 끌어낸다. 우주의 대답을 그렇다나 아니다 중 하나로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표준화 접근법이다. 표준화 접근법에서는 그렇다라는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맞추거나 반응을 표준화한다. 이 접근법은 구체적인 질문을 위해 라이프 사인을 이용하기 전에 시작하면 된다. 나는 이 접근법이 라이프 사인 과정을 시험 삼아 해보기에 좋은 질문이라고 종종 말한다. 이 경우에 그렇다가 어떻게 보이는지 정의해야 한다. 표준화를 하려면 내가 이미 대략적으로 만들어둔 단계를 따르면 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의도를 가지고 우주에게 그렇다라는 신호를 보여달라고 청하라. 말은 간략하고 명료해야 한다. 하루 종일 이 일을 떠올리며 우주가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라. 경외심을 가지고 감지하라. 살피라. 보고 듣고 느끼라.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내용들을 기록하라. 실마리를 얻었으면 그것을 풀어보라.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바탕으로 무엇이 그렇다는 신호인지 해석해보라. 그렇다라는 신호는 무엇이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평소에 코끼리와 관련된 것이 나타나면 그렇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리곤 한다. 이 경우에 코끼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답은 아니다인 것이다. 하필 왜 코끼리인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어쨌든 그녀에게 그게 딱 들어맞는다고 한다. 재밌죠? 여기에 코끼리가 또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징과 신호를 코끼리와 나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호는 나는 4천억을 벌었다. 그리고 이 4천억의 자산가로 가기 위한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다면 나에게 나비와 코끼리를 보여줘. 이런 식으로 저는 영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코끼리가 나오네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동시성이겠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경우에는 특정한 숫자들이 나타나면 대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우주에게 확인을 구할 때 그런 숫자들이 나타나면 그렇다라는 대답으로 여긴다. 숫자가 아니면 동시적인 패턴의 경우 긍정적인 대답으로 여긴다. 당신의 그렇다 신호는 당신이 영과 대화하는 언어로 결정된다. 두 번째로 즉흥적 접근법이다. 당신은 우주가 그렇다나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신호를 보여준다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고도 믿고 있다. 이 경우 3단계에서 만든 가설을 재구성해서 그렇다나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하라. 평소에 주위를 잘 관찰하라. 일어난 일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직관적으로 해석하라. 가령 운전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신호등마다 파란불이 혹은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유난히 긍정적인 혹은 회의적일 때가 있다. 교통표지판들, 즉 진입, 양보, 진입 금지, 정지 이런 것들이 유독 눈에 쏙쏙 들어오는 날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일상에 특정한 숫자나 상징이 불쑥불쑥 나타날 수도 있다. 어쩐지 일이 술술 쉽게 풀린다고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이 손을 대는 일마다 충돌도 장애도 마찰도 없다. 에너지의 흐름이 모두 긍정적이다. 절대 일이 잘못될 리 없다는 듯이 말이다. 이런 형태의 반응이라면 우주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렇다라는 신호로 보아도 될 것이다. 반대로 어쩐지 운수가 사나워서 잘못된 여지가 있는 일은 죄다 잘못되고 마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발뿌리를 차이거나 수표가 되돌아오거나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커피를 쏟거나 몸이 안 좋은 기분이 들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대답이거나 아니다 라는 반응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직관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신호가 아니다라고 보여도 직관적으로 그렇다라고 판단된다면 가설을 세운 처음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확인을 얻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모든 과정을 중단하라. 그러고 잠시 쉬어라. 라이프 사인의 마지막 단계는 감사이다. 지금까지의 과정 가운데 가장 간단하지만 아마 가장 중요할 것이다. 감사하라. 고맙다고 말하라. 고맙다고 생각하라. 대답을 받았든 못 받았든 일단 우주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개입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일단 하던 일을 모두 멈추라. 당신에게 최고이자 최선이 아닐지도 모르는 변화를 꾀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피라.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했다면 직관을 발휘해서 우주가 이 변화나 다른 것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어쩌면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우주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삶에 변화를 줄 시기인지 고민하라. 인생에서 서둘러 다시 시작해야 할 부분을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라. 개입은 연이은 불운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은 축복이다. 개입도 라이프 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주는 항상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늘 메시지와 기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 안에 당신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그 존재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자세한 강의는 이니치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있는 정규 강의 132회차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밖에 다루지 못했던 실습들은 다음 챌린지 6기 때 아마도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고 함께 나눠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성민 작가의 위드유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